해가 산등성이에서 고개를 미쳐 내밀지도 않은 새벽과 아침의 경계선에서 마을에서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소장농 봉섭이는 다른 이들보다 일찍 일어나 농사일 준비를 시작했지요. 강진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봉섭이는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형제도 없이 나이만 훌쩍 30을 넘긴 노총각입니다. 그는 수년 전까지 이런저런 마을을 떠돌다가 우연히 지금의 지주 흥섭이를 만나 소장농이 되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지요. 봉섭아, 아이고 일하고 일찍 일하러 논에 나가는 것이냐잉. 흥섭이 어르신, 간밤에는 잘 주무셨습니까요? 오늘은 평소보다도 좀 일찍 눈이 떠졌구만요. 이왕 일이 된 거 날 선선할 때 일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나가는구만요. 그나저나 봉섭아 올해는 가만 보니 몇 년 만에 풍작이 될 것 같으니 말이요. 내 주수 때 봐서 괜찮으면 품삯을 따로 더 챙겨줄 테니께 그때까지만 네가 좀만 더 고생해 주라잉. 웜에 흥섭이 어르신 그것이 참말입니까? 올해 농사일은 그저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만 맡겨주시라니까요. 봉섭이는 흥섭이라는 좋은 지주를 만나 인정을 받으며 비록 가난하지만 비교적 만족스러운 소장농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이곳저곳에서 배운 농사기술 덕분에 다른 소장농들에 비해 월등한 농사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요. 그리고 봉섭이 농사일 이외에도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아주머니, 내 여홈이 손잡이 부분이랑 아주 전반적으로다가 다 손을 봐놨으니까 이제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웜에 이것이 손잡이가 떨어져 나서 참말로 걸리적거렸는디 자네가 손을 한번 보니 아주 감쪽 같구마잉. 내 듣자하니 지난번에는 선옥이 아집네 외양간도 고쳐줬다더만 아주 봉섭이 총각은 진짜 못하는 것이 없구만. 여기에서 말이여 장가만 가면 딱 쓰겄는디 어디 우리 마을에 마음에 둔 그런 처자 없는가? 저 같은 가난하고 가진 거 한 푼 없는 소장농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지는 아주 꿈도 안 꾸고 있구만요. 무엇이라? 하이고 우리 봉섭이 총각이 어디가 어째서? 일 잘하겄다. 인물도 이 정도면 남자답게 생겼겄다. 내가 몇 년만 젊었으면 과감하게 봉섭이 총각 데리고 물레방앗간 한번 가자고 하는 건디 말이요. 참말로 아쉽구만. 참말로 아쉬워. 이렇듯 봉섭이는 농사일 이외에도 손재주가 좋아 마을 사람들이 봉섭이에게 간혹 부탁할 일이 생기면 그는 언제든 거절하지 않고 나서서 도와주었기에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봉섭이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와 가깝게 지내는 이들이 많아졌지요. 그 중에서도 같은 소장농 일을 하고 있는 덕삼이가 특히 봉섭이와 사이가 좋았는데요. 하루는 봉섭이 자신의 일을 일찌감치 마치고 덕삼이의 일을 도와준 일이 있었기에 덕삼이는 그에 대한 답례로 봉섭이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 막걸리를 대접했지요. 아이고 진짜로 고맙구만 봉섭이. 안 그래도 요 며칠 허리가 아파나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디 자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논에서 일하고 있을 뻔했구만. 친구 좋다는 것이 뭔가? 같은 소장농인 처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 친구야? 그래요. 아무튼 오늘은 자네가 도와준 답례로다가네 막걸리 한번 제대로 살 테니까 말이오. 오늘은 아주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보자고 봉섭이. 그들이 술이 한 잔 두 잔 비워감에 따라 이내 분위기가 달아오르며 마음속에 속내를 열어두고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그나저나 자네가 벌써 흥섭이 어르신 아래서 일을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되어버렸는디 흥섭이 어르신은 아직도 자네한테 잘해주는가이? 마을에서 지내는 데는 별일 없고? 내가 이 마을에 오기 전에는 못된 지주한테 착취도 당해봐서 그런지 흥섭이 어르신 아래서 일하는 지금은 참말로 살맛나는구만. 거기다가 여 마을 사람들이 원체 다들 인심이 좋아나서 나를 잘 챙겨주니 내 비록 가족이 없이 혼자서 살고 있지만서도 전혀 외로움이 안 느껴지는구만. 그거야 자네가 원체 다른 사람들 일을 자기 일마냥 나서서 도와주니? 마을 사람들이 봉섭이 자네를 챙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럴지도 모르겠구만.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이오. 덕삼이 자네처럼 이쁜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토끼 같은 자식들을 가질 수만 있다면야? 여기에서는 더 바랄 게 없겠구만 그려. 그래요. 내 안 그래도 자네한테서 뭔가 고독한 느낌이 묻어져 나와 한번 물어봤던 거라네. 봉섭이 자네 그러면 말일세. 이 집 주모 명옥 씨는 어짠가? 주모가 나이가 좀 있는 것이 걸리기는 하지만서도 그래도 여 주모가 음식 잘하겠다. 이렇게 오랫동안 별탈 없이 주막도 운영을 잘하는 것이 살림도 아주 야물딱지게 잘하지 않겠냐 이 말이지. 괜찮다마다. 그런디 이 집 주모가 어디 나 같은 가난뱅이 노총각한테 관심이나 있겠는가?
얼굴도 저 정도면 아직 솔찬히 이쁜 편이라 뭐 마을 여기저기 주모를 맘에 두고 있는 남정네들도 제법 빚는 것 같더만. 아 그래도 사람 이름 모르는 것 아니겠는가? 혹시 아는가? 자네가 과감하게 주모에게 접근을 하면 주모가 자네 마음을 또 받아주는 일이 생길지도 말이오. 그 순간 부엌에서 본의 아니게 봉섭이와 덕삼이의 대화를 엿듣게 된 주모 명옥이는 부끄러운 마음에 나가지도 못한 채 그저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봉섭이 아침 일찍 논에 나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열이 나면서 땀이 비오듯 흐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워메워메 봉서봐. 네 얼굴이 도대체 우째 그러냐잉. 어르신, 어제 저녁부터 몸이 으슬으슬한 것이 암만 해도 감기에 걸린 것 같은디. 그래도 뭐 논에 가서 일 한 차례 하면 참 먹기 전에 괜찮아질 것 같구만요. 아서라 봉서봐. 딱 봐도 아주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이 얼굴빛도 안 좋은디 그러다가 참말로 큰일 나는 수가 있구만. 오늘은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좀 누워 있거라잉. 하이고, 참말로 괜찮은디 그러십니다, 어르신. 연신 괜찮다는 봉섭이의 말에도 흥섭이는 봉섭이에게 쉬기를 강권했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자신의 방으로 가 멍하니 자리에 누워 빈둥대고 있으니 이를 나오지 않은 봉섭이 걱정이 되었던 덕삼이는 새참 시간을 이용하여 먹을 것을 챙겨 봉섭의 방으로 찾아왔지요. 자네가 몸이 안 좋다고 하니 우리 마누라가 감자랑에서 좀 챙겨주더구만. 지난번에 자네가 거 우리 집 홈이랑 이것저것 손을 봐줘서 고맙다고 말이오. 하이고, 거 재수 씨한테 내 꼭 잘 먹었다고 전해주시게나? 안 그래도 논에 가서 힘 한 번 쓰면 괜찮아질 것을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리시는구만. 이 친구가 배부른 소리 하는구만. 어르신께서 원체 자네를 아껴놓으니 이러는 것 아니겠는가? 저기, 봉섭 씨. 봉섭 씨 계십니까요? 뭔가 이것이 여자 목소린디. 자네 나한테는 만나는 처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봉섭이를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주모 명옥이었습니다. 명옥이는 어디에서 들었는지 항상 건강하던 봉섭이 일을 나오지 않았다는 소리에 걱정이 되어 직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봉섭의 방까지 찾아온 것이었지요. 워메, 명옥 씨 아니십니까? 여기는 대체 어떻게 아시고 찾아오셨단가요? 봉섭 씨가 아프시다는 소리를 들어서 백숙이랑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왔구만요. 오메. 암만 해도 여간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마이. 거 봉섭이 자네 몸조리하고 다음에 보세이. 명옥이 봉섭이의 병문안을 계기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니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봉섭이 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면 명옥은 빠짐없이 봉섭이의 새참을 챙겨주었고 가끔씩 명옥이의 주막에 유숙하는 손님이 없을 때면 봉섭이 명옥의 주막에서 밤을 보내는 일도 잦아졌지요. 하실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봉섭 씨? 명옥 씨, 거 말입니다. 지금은 일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나서 큰일을 치르기가 좀 거시기 한디 말입니다. 올해 추수가 끝나고 한가위가 지나면 우리도 혼례를 치르고 방을 합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네, 다른 것은 몰라도 흥섭이 어르신 아래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명옥 씨도 지금처럼 열심히 주막을 운영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암만 힘든 때가 와도 우리가 밥을 굶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요? 그러니까 명옥 씨 생각은 어떤지 싶구만요. 봉섭이의 진심을 담은 고백의 명옥이는 대답 대신에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봉섭의 품에 안겼습니다. 봉섭이는 그날 자신이 비록 가난하더라도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봉섭이는 평소처럼 명옥이와 점심을 함께 먹은 후 쏟아지는 뙤약볕 아래서 한참을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지요. 얼마나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어느 스님 한 분이 봉섭이에게 다가오더니 처사님 실례합니다만 물이 있으면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날이 너무나 덥고 목이 말라 그렇습니다. 오메, 잠깐만 기다려 보쇼잉. 스님께서 딱 봐도 겁나게 지쳐 보이시는구만. 봉섭이 스님께 물을 가져다 드리고 물을 마시고 있는 스님을 찬찬히 살펴보니 스님께서 한눈에 봐도 상당히 허기져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명옥이 따로 싸주었던 주먹밥을 스님께 권하였지요. 예상했던 대로 스님은 상당히 시장했던 참인지 봉섭이 건넨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어치우고는 연신 고맙다며 봉섭이에게 감사를 표했지요. 혹시 처사님께서 지금 일구고 있는 땅이 처사님 땅이십니까? 하이고, 그랬으면 참말로 좋겠구만요. 제가 농사기술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하는디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원체 가난해 놓으니 평생 내 땅이라고는 단 한 줌도 가져본 적이 없구만요. 비록 가진 것이 없다고는 하나 처사님의 마음 씀씀이는 근래 만나본 누구보다도 부자시구만요. 그나저나 아까는 내 목이 타고 허기져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제 뭐가 좀 보이는데 그게 처사님의 따뜻한 기운과 땅의 기운이 절묘하게 맞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요. 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스님, 제가 가진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맞는다니요. 여기 있는 논 옆에 집을 짓고 처사님같이 따뜻한 마음의 기운을 가지신 분이 살게 되면 꽤나 큰 재물운이 들어올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웜에 그것이 참말입니까? 안 그래도 올해 추수가 끝나면 제가 장가를 가게 될지도 모르는디. 하이고 돈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참말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구만이라. 처사님 그럼 속는 셈 치고 땅 주인분께 부탁을 하여 한번 살아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신에 나중에 재물이 들어오게 되면 저에게도 좀 넉넉하게 보시를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요. 하이고 스님 보실 분이겠습니까? 아, 돈만 원 없이 들어온다면야 저리라도 통째로 지어드릴 수도 있구만요. 명옥이와의 혼례를 앞두고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말은 봉섭이의 마음을 흔들기 충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그날 일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 지주 흥섭이를 찾았지요. 뭐시라? 지금 네가 일구고 있는 그 논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살게 해달란 말이냐, 봉섭아? 어르신, 어차피 그쪽이 논이 아닌 길로 쓰고 있는 땅이고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집을 지어서 제가 살게 되면 밤낮으로 논밭을 관리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밤에 동네 못된 놈들이 서리를 하러 오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 이게 서로서로 좋지 않겠습니까요? 그려, 그렇게 듣고 보니 네 말이 또 딱히 나한테도 손해가 나는 그런 제안은 아니구만 그래. 흥섭이는 봉섭이 자신의 소장농이 된 이래로 몇 년 동안 일을 워낙에 잘해 주었고 봉섭이 내세우는 이유가 그럴싸하게 들려 봉섭이에게 그 땅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허락해 주었지요. 지주 흥섭이의 허락을 얻은 봉섭이는 스님이 알려주었던 곳에 허름하게 초가집을 만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봉섭이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하루하루 돈이 될 만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나 기대 속에 나날을 보냈지만 딱히 특별한 일은 생기지 않았지요. 하이고 나도 참말로 순진했구만 그려? 스님께서 그저 물과 밥만 넣어 먹고 가기 미안해서 내 기분을 좋게 해주려는 말을 이렇게 곧대로 들어버렸으니 말이오. 이후 시간은 봉섭이 그곳에 집을 짓고 산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봉섭의 마음속에서 스님이 하신 말씀이 차츰 잊어져 갈 때쯤 어느 날 낯선 선비 한 명이 봉섭이에게 마을 주막의 위치를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봉섭이보다 나이가 10살은 더 들어 보이는 그 선비는 특이하게도 등에 관을 하나 짊어지고 있었는데요. 초면에 내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참으로 신뢰되는 것을 알기는 하다만 내 자네에게 부탁을 하나만 할 수 있겠는가? 부탁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선비님?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관 안에는 말이오. 우리 아버지의 시신이 누워 계신다네.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다른 지역에 있는 친척집에 가는 길에 객사를 당하셔서 내 이렇게 관을 짊어지고 고향마을로 돌아가는 길인데 괜찮으면 자네가 이 관을 오늘 하루만 맡아줄 수가 있겠는가잉? 워메 선비님. 관을 도대체 어째서 우리 집에 두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이 친구야,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나. 내가 가는 길이 멀어 아무래도 오늘 이 마을 주막에 머물러야 할 것인데 내가 관을 짊어지고 주막으로 가면 주모뿐만 아니라 그곳에 묵는 사람들에게도 민폐가 아니겠는가잉? 네, 물론 공짜로 부탁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할 테니께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나. 그러며 선비는 봉섭이에게 돈 주머니를 하나 건넸는데요. 봉섭이 주머니를 확인하니 그 안에는 2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워메. 참말로 다른 것은 안 하고 관을 맡아둘 뿐인데 저에게 20냥이나 주시는 겁니까, 선비님? 아,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를 어찌 헐값에 맡길 수 있겠는가 이 친구야? 그럼 오늘 하루만 좀 부탁을 해도 되겠는가잉? 대신 거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 무슨 일이 있어도 관은 열지 말아주게나. 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오겠네. 아무리 일자무식인 저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구만요. 그럼 걱정 말고 관은 우리 집에 맡겨두시라니까요. 제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참말로 이것이 스님 말씀대로 여기에 집을 지어놓으니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들어오는구만. 그 스님이 그저 없는 소리를 한 것은 아니구만 그래. 봉섭이는 하룻밤에 무려 20냥을 받기도 하였고 또 생각해보니 혹시 지금 자신이 거절을 하여
이 선비가 관을 가지고 주막이라도 가게 되면 명옥이 역시 곤란에 질지도 모르니 자신이 관을 맡아두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 낯선 선비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침 날이 밝는 대로 관을 찾으러 오겠다 말한 선비는 일 시간이 다 되어가도 관을 찾으러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그려 분명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것이 보통 큰일이 아니기는 하지. 그 선비님께서 어제 밤을 설치느라 일찍 잠자리에서 못 일어났나 보구먼. 이것이 선비님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차피 오셔봐야 논을 지나치실 테니 일을 먼저 시작해야 쓰겠구만. 때가 되면 선비님이 관을 찾으러 오시겠지라는 생각에 봉섭이는 일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걸려도 아침에 오겠다는 선비님은 관을 찾으러 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그날따라 명옥이 역시 봉섭이의 점심을 챙기러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무엇이요? 우리 명옥 씨가 나랑 정을 나눈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내 점심 챙기는 것을 거른 적이 없었는디. 이것이 참말로 이상한 일이구만. 진짜 주막에 지금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것이다냐? 선비님에 이어 명옥이까지 주막에서 오지를 않자 무엇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봉섭이는 오후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바로 명옥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봉섭이 주막에 도착하니 명옥이는 그곳에서 웬 포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포졸은 한참을 더 명옥이와 이야기를 나눈 후 돌아갔고 그 후 명옥이 봉섭이 온 것을 발견하자 눈물을 글썽이며 봉섭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옥 씨, 이것이 다 무슨 일입니까요? 무슨 일인디 그 포졸이 주막까지 왔다 갔답니까요? 웜에 봉섭 씨 내 참말로 아침부터 큰일이 있었구만요. 그것이 말이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주막에 어떤 선비 한 분이 찾아왔는데요. 그 선비가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주 오자마자 신이 나서는 주모, 내 오늘 아주 밤새 진탕 마셔야겠으니 주막에서 가장 좋은 술로 계속해서 내어주시오. 하이고 선비님,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요. 아, 좋은 일이 있고 말고 내 몇 년간 계획했던 대업을 오늘에야 달성했으니 일어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또 언제 마시겠는가? 그러면서 그 선비가 저에게 돈꾸러미 하나를 떡하니 내어놓았는데 글쎄 그 돈꾸러미에 무려 100냥이나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웜에 선비님 무슨 이렇게 큰 돈을 주십니까? 아, 자고로 말이오. 돈이란 돌고 돌아야 하는 법. 한 사람이 꽁꽁 싸매고 있어봐야 그것이 고이고 고여서 썩은 고철이 될 뿐 아니겠는가? 내 오늘 밤늦게까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싶으니 이 정도 돈이면 다른 사람은 받지 않아도 주모한테 손해는 없겠지? 아무렴요. 오늘 하루는 선비님 말고 다른 손님들은 절대 주막에 들이지 않겠습니다. 선비님께서 어제는 절대 다른 손님을 들이지 말아달라 하신 후에 그렇게 밤이 늦도록 술을 마셨구만이라. 그리고 오늘 아침이 되어서 어제 돈도 많이 받은 데다가 그 선비님께서 밤 늦게까지 술을 드셔놓았으니 아침에 아주 국을 시원하게 끓여놓고 그 선비님을 깨우러 방으로 가보니께 원매 이것이 뭔 일입니까?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는디 그 선비님께서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아에 바로 신고를 했고 그쪽에서 시신을 처리한 후에 아까 보셨듯이 포졸한 분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이런저런 일을 묻고 가신 거구만이라. 어쩐지 나는 자네가 안 와놔서 무슨 일이 있었다냐라고 내 짐작은 했었는디 그런 일이 다 있었구만. 그나저나 웜에 봉섭씨 오늘 내 이 일 때문에 당신 참을 못 챙겨다 드렸는디 어찌게 점심은 드셨습니까요? 명옥 씨 걱정하지 마시구랴. 안 그래도 덕삼이 녀석이 챙겨다 줬구만 그래. 내 아침부터 아주 시신을 봐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런가 아직까지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것이 아주 진정이 안 됩니다요. 오늘 밤은 봉섭씨가 좀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이고 그것은 참말로 걱정 마시구랴. 콩닥거리는 가슴이 뛰쳐나가지 않게 내 아주 밤새도록 잘 잡고 있을 거니께 말이오. 봉섭이는 특유의 여유 있는 웃음으로 명옥이를 진정시키는 와중에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런저런 생각이 한 번에 떠올라서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말로 이상하구만. 어제 그 선비님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나한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침울한 얼굴로 왔는디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째서 주막에서는 우째 축하할 일이 있는 것 마냥 흥청망청 술을 마셨다냐잉. 그러고 나는 선비님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그 관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한다냐.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자보고 나도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알려야겠구만.
명옥이와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봉섭이는 서둘러 집으로 가서 관아에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섭이 관을 짊어지기 위해 다시 한번 관을 확인해 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어제 관을 받을 때는 신경 안 쓰기는 했는디 관 틈이 종이로 잘 봉해져 있는 것이 꼭 다른 사람이 열어봤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것 같구만. 이것이 참말로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 선비의 아버지란 말이냐잉. 사실은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 아니오? 관을 보면 볼수록 봉섭이의 마음속에서는 의구심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봉섭이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국 관을 열어보기로 하였지요. 봉섭이는 관틈에 붙어있는 종이를 뜯어내고 관이 파손되지 않게 조심스레 안을 열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선비 아버지의 시신이 들어있을 거라 했던 관 속에는 엽전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오메. 이것이 도대체 다 얼마냐? 이 정도면 평생 써도 다 쓰지도 못할 것 같은디. 잠깐만 있어봐라. 그 선비님이 세상을 떠버렸으니 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나만 아는 사실인 것이지. 그 말인즉슨 나는 이제 부자구만. 부자. 다음 날 지주 흥섭이는 마을을 거닐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한창 자신의 땅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봉섭이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흥섭이는 이번에도 혹시 봉섭이 몸이 아픈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논 옆에 봉섭의 집에 가보았지만 그곳에서도 봉섭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흥섭이는 봉섭이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덕삼이를 찾아갔지요. 흥섭이 어르신 안녕하십니까요? 덕삼이 자네? 혹시 우리 집 봉섭이가 자네를 찾아오지 않았는가? 봉섭이요? 봉섭이라면 이 시간에 한참 그 논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 아닙니까요? 그것이 암만 우리 동네에서 찾아봐도 없어 놓으니 자네를 찾아온 것이구만. 그 혹시나 아파서 일을 안 나온 것 아닌가 해서 집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없더라 이 말이요. 뭐시라고요, 어르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어르신. 그러면 제가 그 명옥 씨 주막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렵니다. 거기도 이미 확인을 해봤구만 이 친구야. 어메 거기도 없다면 봉섭이 이놈이 어르신한테 지금 참말로 말도 없이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씀이십니까? 말도 없이 갑자기 마을에서 자취를 감춘 봉섭이 다시 마을로 돌아온 것은 정확히 일주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섭이는 이전과는 다르게 고급 도포 차림으로 흥섭의 집에 나타났는데요. 봉섭아 네 어디를 간 것이었냐잉? 이놈아 어디를 간다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야지. 나도 그렇고 거 덕삼이랑 명옥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 줄을 아냐잉? 그나저나 네 차림새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흥섭이 어르신. 그것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봉섭이는 흥섭이에게 자신의 친척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이가 들도록 자손이 없어 유일한 친척인 자신이 재산을 전부 다 물려받게 되었다며 자신도 새벽에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와 알려주어 흥섭이에게 미처 알리지 못한 채로 급하게 그 친척 집에 다녀왔다며 이빨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어르신의 소장농 노릇을 더 이상은 못하게 되었으니 어르신께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구만요. 그려 봉섭아 너가 그렇게 재산을 물려받은 것은 참말로 축하할 일이구만 그려. 그런데 말이다 지금 그 농사일이 한참 바쁜 때인디 봉섭이 네가 조금만 더 내 사정을 봐줘서 일을 도와주면 안 되겠냐잉. 내 그 사이 다른 소장농을 한번 구해볼 테니께 말이요. 흥섭이 어르신.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말입니다. 인자는 다시는 제 인생에서 손에 흙을 묻히고 싶지 않구만이라. 그러니까 어르신께서도 얼른 다른 소장농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거구만이라. 아무튼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으니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워메 봉섭아. 봉섭아. 일주일 만의 모습을 비친 봉섭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흥섭이는 그런 봉섭이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뒤 봉섭이는 마을에서 큰 기와집을 하나 샀습니다. 봉섭이 집을 사자 마을에서는 그가 친척의 재산을 물려받고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빠르게 돌았고 그 소문을 들은 덕삼이 기쁜 얼굴로 봉섭이를 찾아갔지요. 덕삼이 자네 왔는가? 아이고 봉섭이 이 친구야. 내 마을에 도는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참말일 줄은 몰랐구만. 그래. 친척분이 돌아가신 것은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서도 그래도 거 축하하네 봉섭이.
자네가 그간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덕을 쌓더니만 하늘에서도 그것을 알아주고 자네한테 복을 내려준 것 같구만. 허, 거 말이라도 참말로 고맙네 덕삼이. 나도 말이여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구만 그래. 그나저나 봉섭이 자네, 거 춘삼이네 성님이 말이여 외양간을 손봐야겠다고. 봉섭이 자네를 찾던디 거 오늘 나랑 있다가 그 성님네 좀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춘삼이네 성님 말이요. 봉섭이는 도움을 청하는 덕삼이의 말을 듣더니 무엇인가 떠오른 듯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본 덕삼이는 의아한 듯 물었지요. 자네 우째 그러는가? 오늘 뭐 무슨 다른 일이라도 있는 것인가이? 그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께 내가 춘삼이 성님네 가서 외양간 손보는 일을 왜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구만. 무엇이라? 봉섭이 자네 거 춘삼이 성님하고 무슨 마음 상한 일이라도 있었는가?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전에는 나도 언젠가 마을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지 모르니 거 마을 사람들한테 일이 생기면 무조건 도와줬는디. 아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어버린 이상 앞으로 그네들한테 내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지 모르겠구만.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 일을 굳이 나서서 도와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오메 자네 지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네 입에서 내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구마이. 허, 그러니까 덕삼이 이 친구야. 거 춘삼이 성님 일은 춘삼이 성님이 알아서 하라고 내비두고 우리들은 술이나 한 잔 마시러 가자 이 말이지. 내 이렇게 부자가 된 기념으로 옆마을 기방에 가서 자네한테 술을 한 잔 사고 싶은디. 그나저나 덕삼이 자네 혹시 다른 좀 깨끗한 옷은 없는가? 아무래도 그 차림으로 기방에 가는 것은 쪼옥간 것이기 할 것 같은디 말이오. 봉섭이 아무래도 내 잘못 찾아온 것 같구만. 시간 뺏어서 미안하네. 너무나 갑작스레 변해버린 친구. 봉섭이의 모습에 실망한 덕삼이는 그 후로 두 번 다시 봉섭이의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봉섭이의 모습에 크게 실망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으니 와, 웜에. 봉섭씨, 허 주모? 술 있으면 좋은 놈으로 하나 내어주시게. 하이고 날이 이게 뭡니까요? 버젓이 저희 기방을 놔두고 무슨 이런 꾀죄죄한 주막까지 와서 술을 다 마신답니까요? 향단아 자고로 술이란 말이오. 여기 주모처럼 세월이 더해져야 마시고 여자는 우리 향단이 너처럼 어리고 이쁠수록 좋은 것 아니겠느냐. 여가 이리 누추해도 오늘 한 번만 같이 술을 마셔보도록 하자잉. 오늘만 마시면 앞으로는 여기를 더 찾아올 일도 없을 것이구만. 허. 더 찾아올 일이 없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십니까 나리. 부엌에서 봉섭이 기생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들은 명옥이는 오늘 봉섭이 찾아온 것을 이별의 의미로 받아들이고서는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명옥 역시도 먼저 봉섭이를 찾는 일이 없었지요. 이후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고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엄청난 가뭄이 마을에 찾아와 마을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흥섭이네 소작농들은 워낙에 흥섭이 잘 챙겼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문제는 마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소농민들이었지요. 그들의 몇몇은 흥섭이에게 와 도움을 청해 구제를 받았지만 마을 전부를 흥섭이 혼자 챙기기에는 한계가 따르는 법. 흥섭이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마을의 또 다른 부자 봉섭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끝난 다음에 갚을 수 있게 쌀을 좀 빌려달라 이 말을 하는 것인가? 덕팔이 자네. 올해 날이 벌써부터 이렇게 빨리 가물어 버린 데다가 작년에도 풍작이 그렇게 좋지 못했으니 집에서 처자식이 다 굶을 판이구만 봉섭이. 내 올해 추수가 끝나면 이자를 쳐서라도 꼭 갚을 테니께 쌀이든 뭐든 좋으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는가? 하이고 거 우리 사이의 이자는 무슨 놈의 이자를 말하는 것인가잉. 덕팔이 자네. 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네 처자식이 굶고 있다는데 당장에 쌀을 빌려줘야지. 그것이 참말인가? 내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네. 하이고 사람들이 하도 자네가 변했네 어쨌네 했었는디 내 자네를 갖다가 오해를 했었구만. 그런디 말이오 덕팔이. 거 서로 간에다가 거래를 하는디 내 이자는 받지는 않겠지만서도 담보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 자네한테 쌀 서가마를 빌려줄 테니까 말이오. 자네가 추수가 끝나고 그것을 그대로 갚지 못하면 나한테 자네 땅을 넘겨줄 거라는 계약서를 쓰시고 가지고 가게나. 뭐시라고 봉섭이 우리 땅을 말인가? 그것이 부담이 되면 거 다른 사람을 알아봐도 되는구만 자네. 아니구만. 내 추수가 끝나면 꼭 그대로 갚겠다고 약속을 하겠네. 그렇게 흥섭이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땅을 담보로 잡힌 채 봉섭이에게 쌀을 빌리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한가위가 가고 그의 추수가 끝난 후
마을에는 서서히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웜의 봉섭이. 하이고, 참말로 대다돼. 덕팔이 이 친구야. 아, 나한테 쌀을 빌릴 적에는 우리 집에 찾아와서 빌리더니 갚을 때가 되니 내가 이렇게 자네 집까지 찾아와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내가 바쁜 몸이니께 시간 끌지 말고 얼른 갚을 거 갚으시게. 내 오늘 자네 집 말고도 돌아야 하는 집이 수두룩 하고만 그래. 봉섭이의 말에 덕팔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쌀 2가마니를 봉섭이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자네도 아다시피 작년에도 힘들기는 했는디 올해는 그것보다 더 큰 흉년 아니었는가? 내가 내년에는 참말로 다 갚을 테니께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사정을 봐주시게 봉섭이. 사정을 하는 덕팔이는 신경을 쓰지도 않은 채 계약서와 덕팔이 내어놓은 쌀 2가마를 번갈아서 보는 봉섭. 참말로 이상하구만. 계약서에는 내 자네한테 빌려준 것은 분명히 쌀 3가마였는디 자네가 내어놓은 것은 2가마뿐이니 말이오. 나는 내가 빌려준 것을 받지 못했으니 계약대로 자네 땅은 이제부터 내 것이네. 요 쌀은 자네 많이 드시게나. 웜의 못이라고라. 아 봉섭이 자네. 이렇듯 봉섭이는 자신이 꿔준 것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내어놓으면 가차없이 계약대로 그들의 땅을 받아갔고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반면에 봉섭이의 재산은 점점 더 불어나 봉섭이는 마을뿐만 아니라 근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봉섭이의 재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루는 낯익은 목소리가 봉섭의 집 앞에서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몇 년 전 자신에게 논 옆에 집을 지으라고 했던 스님이었지요. 웜에, 이것이 몇 년 만입니까, 스님? 네,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을 하러 왔는디 처사님께서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셨구만요. 그래, 몇 년 전 분명 장가를 드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부인분께서는 안녕하십니까요? 하이고, 스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이 재산을 어떻게 불렸는데 그것을 그저 주막이나 운영하던 그런 사람하고 나누었습니까? 허허, 그런 일이 있으셨구만요. 그럼 처사님 제 말대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으니 몇 년 전 약속대로 보시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스님, 제가 언제 보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요? 보시 같은 소리를 하실 거면 물이나 한 잔 드릴 테니 그거나 마시고 갈 길 가시지 그러십니까? 암만 스님이라고 하셔도 힘들여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무래도 제가 사람을 잘못 찾아왔나 봅니다요. 제가 기억하는 처사님은 분명 가난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여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기운을 가진 분이셨는데 이제 보니 그 기운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게 제가 보기에 처사님은 돈으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아 보이는구만요. 저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라? 아침부터 이것이 참말로 재수가 없게. 시간은 다시 한 해가 지나고 2년간 이어져 온 흉년에 이어 또다시 가뭄이 찾아오자 전국적인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봉섭이 살고 있는 마을은 흥섭이 아예 곳간을 열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기에 상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었으나 주변 마을에서는 밀란이 터졌다는 등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이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디에서 흘러온 것인지 알 수 없는 무리들이 각각 나시며 몽둥이를 들고 마을로 들어온 것인데요. 그들이 일제히 흥섭의 집으로 향하자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몸으로 막아세웠습니다. 이곳 흥섭이 어르신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소장농들과 농민들을 위해 힘을 쏟으신 마을의 참 어르신이구만요. 다른 것을 몰라도 여흥섭이 어르신 집에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날에는 우리 마을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니께 잘 생각하시고 행동들 하시구려. 우리도 악덕지주들의 수탈에 질려서 한번 살아보자고 들고 일어선 것이니께 이렇게 좋은 분까지 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생기면 명분이라는 것이 서지 않구만이라. 그러면 이 마을에는 도대체 악덕지주나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고요를 빨아먹고 재산을 불리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까요? 그것이 원래 우리 마을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디 말이여잉. 요 몇 년 새에 그런 악덕한 부자가 한 명 생기기는 했구만 그려. 그래라잉. 그 짝이 어디랍니까 그러면? 그리하여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봉섭의 집으로 향했고 그 무리들이 봉섭의 집으로 도착하니 봉섭이는 무례배들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봉섭의 집은 텅 빈 채로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봉섭이는 그날 아침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 마을에 들어온다는 소리에 평소 이런저런 업보를 많이 쌓은 탓에 미리 겁을 먹고는 물건을 챙길 새도 없이
산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그곳에서 작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하고는 나무 껍질과 칡뿌리 등으로 연명하며 지냈던 것이었지요. 세상이 어떻게 될라고 암만 몇 년 흉년으로 좀 힘들었기로써니 어쩌자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설 수가 있다냐. 이것이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이고 그나저나 우리 집은 괜찮을지 그것이 걱정돼서 죽겠구마잉. 산에서의 일주일이 시간이 지나고 이른 새벽, 봉섭이는 산에서 내려와 조심히 마을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마을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이전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그려? 관아의 포졸이며 원님이며 그렇게 딱 버티면서 우리 마을을 지키고 있는디 오합지졸들이 모여봐야 무슨 수가 있겠어 그네들이. 봉섭이 달라진 것 없는 마을의 모습에 안심을 하며 이윽고 집에 도착을 하자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집이 성한 곳 하나 없는 폐허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었지요. 오메 안 되구만 안 돼. 이 집이며 돈이며 내가 몇 년간 어떻게 악착같이 모은 것인디. 아이고 참말로. 봉섭이는 그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서 자신이 그동안 모아왔던 돈이나 땅 문서 등을 찾으려 해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이후 돈도 땅도 그리고 지낼 집마저 없어진 봉섭이가 찾은 곳은 바로 흥섭의 집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참말로 어르신이 거둬주신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뻔뻔하게 나갔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기는 한디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지를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거 평생 안 올 것처럼 그리 나가드만. 그렇게 나가서 살면 거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내 원참 이거 속이 다 상해서. 흥섭이의 입장에서는 봉섭이를 소장농으로 다시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으나 워낙에 정에 약한 흥섭이었기에 봉섭이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비는 것을 보고 차마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네를 말이요. 어쩔 수 없이 소장농으로 다시 받아주기는 하겠지만서도 자네도 아다시피 요 몇 년새 흉년으로 올해는 품삯 없이 그저 먹여주고 재워줄 수밖에 없는데 어쩐가 그렇게라도 한번 해볼 텐가. 하다마다요 어르신. 참말로 살려주셔서 감사하구만이요. 흥섭이 어르신. 흥섭이의 넓은 아량으로 봉섭이는 다시 흥섭의 집에서 기거하며 소장농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봉섭이는 자신의 익숙한 좁은 방에 짐을 풀고 잠자리를 준비하니 그제서야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들이 그저 한여름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게 실감이나 좀처럼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에서 고개를 미쳐 내밀지도 않은 새벽과 아침의 경계선에서 마을에서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소장농 봉섭이는 다른 이들보다 일찍 일어나 다시 농사일 준비를 시작했지요. 강진에서 소문난 부자 홍배 영감은 돈 한 푼 제대로 쓰지 않은 수전노입니다. 그는 남들이라면 벌써 큰 기와집에 머슴을 부릴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마을 외진 곳의 초라한 기와집에서 부인도 없이 혼자 호랍이 신세로 살고 있었지요. 뭔가잉? 누군가 했더만 춘자 자네가 또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인가 그래? 내 일전에도 일러뒀지만 부인을 드릴 생각은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아이고 어르신도 참말로 고집세시구만요. 아 이제는 돈도 버실 만큼 버신 양반이 아직도 이렇게 혼자서 이런 작은 초가집에서 다 지내고 말이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르신 옆 동네에 과부가 혼처를 찾고 있는데 내가 홍배 어르신 이야기를 하니까 아 글쎄 요즘 세상에도 그런 검소한 분이 있냐고? 그렇게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안 그럽니까요? 내 말이여 자네나 그 과부 속셈을 모를 줄 알고 그러는가? 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여태 벌어놓은 돈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겠지. 내 말일세 평생에 한 번 속았으면 되었지. 두 번을 속을 정도로 그런 순진한 사람이 아니구만 그래. 또 그놈의 돈돈 그러시는구만요 참말로. 내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어르신한테는 진짜 소개비도 안 받는다고 안 합니까요? 그나저나 웜의 홍배 어르신 괜찮습니까? 얼굴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래요? 며칠 전부터 이것이 감기에 걸린 것인가?
계속해서 장기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기는 했는디. 며칠 좀 쉬면 괜찮아질 것이니 신경 쓰지 말게나. 어르신, 진짜 그 돈 다 싸가지고 가실 것도 아니고. 몸이 편찮으시면 좀 약방에서 약을 타드시던 의원을 찾아가시던 해야지. 연세도 있으신 분이 쉰다고 나아지겠습니까요? 하이고, 내가 참말로 주책이기는 한디. 거 부인을 안 들이려면 말이어요. 최소한 일을 봐줄 머슴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시래요? 머슴은 무슨 놈의 머슴인가? 내가 여적 이렇게 팔팔한디 말이요. 춘자 자네도 더 볼 일 없으면 참견 그만하시고 얼른 돌아가 보시게. 내가 걱정이 되어나서 그러지요, 참말로. 이렇게 수전노로 유명한 홍배 영감의 주된 수입원은 바로 돈놀이였습니다. 특히 그는 한번 빌려준 돈은 어떻게든 억척스럽게 받아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홍배를 제외하면 큰돈을 빌릴 곳이 마땅히 없었기에 급전이 필요할 때면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서라도 그에게 손을 벌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덕삼이 자네 수문양을 구워 달라 이 말이지. 네 어르신. 제가 어떻게든 추수가 끝나면 갚을 테니 사정 한 번만 봐주셨으면 좋겠구만요.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지. 그런데 말일세 나는 담보가 없이는 절대 거래를 안 하는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자네한테 논이 세마지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디. 나한테 스무냥을 빌리는 것이니까 그 중에 한마지기는 나한테 담보로 잡아놓고 빌리시게나. 워우 오메. 어르신 그 노는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온 그런 땅인데 말입니다요. 그거야 자네가 추수가 지나고 돈을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 아니겠는가? 아니면 자네 지금 나한테 돈을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빌리려고 하는 것인가잉? 땅을 담보로 잡는 것이 싫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든가 덕삼이 이 친구야. 아닙니다요. 우리 마을에서 어르신 말고 누구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땅을 담보로 잡을 테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알았구만. 그리고 자네도 아다시피 추수가 끝나고 돈을 갚을 때는 이자 포함해서 30냥으로 갚아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게나. 여기 써보시게. 내 돈이랑 지부책이랑 가지고 올 테니 말이요. 사실 홍배 영감이 이렇게 돈만 밝히는 수전노가 되어버린 것에는 오래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때는 30여 년 전, 홍배는 그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땅에 농사를 짓고 사는 성실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는 2해 전에 매양이라는 참한 부인도 얻었기에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뭐시라 거 장모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 이 말인가? 진숙이가 그런디 조금 심각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 그래서 그런디 제가 며칠간 거 친정에 좀 다녀와야 걷는디 괜찮겠습니까? 그것을 말이라고 장모님께서 편찮으시다는데 당연히 가봐야 하는 것이 도리제. 그런데 거 자네 혼자만 가도 되겠는가? 친정 마을까지 갈라면 그래도 산도 하나 넘어야 되고 나도 거 사위된 도리로 같이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제. 일단은 일이 바빠 놓으니까 서방님께서는 농사일에 신경 쓰시고 이번에는 제가 혼자 가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기별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구만요. 알았구만. 자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야. 그러면 모쪼록 장모님께 안부나 좀 전해주시구랴. 며칠간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선 부인 매양이는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끊긴 채 좀처럼 집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웜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라냐. 며칠 동안만 다녀오겠다는 마누라는 벌써 2주일이 다 되어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 이것이 장모님께서 생각보다 훨씬 위독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구만. 그렇다면 내 사위된 도리로 안 찾아가 볼 수 없는 노릇이제. 부인이 2주일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를 않자 장모님께서 위독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홍배는 자신이 직접 산 너머 20리 떨어져 있는 처갓집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홍배가 한나절이 걸려 처갓집에 도착을 해서 부인 매양이를 찾자 몸이 편찮으시다는 장모님이 멀쩡하게 방에서 걸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하이고 이서방 자네 왔는가? 장모님 저희 마누라가 여기를 안 왔습니까요? 장모님께서 편찮으시다고 해서 친정에 간 지가 벌써 2주일이 넘었는디 말입니다. 그것이 말일세. 하이고 그러니께. 매양이가 나주에 갔구만. 나주에. 우리 마누라가 나주에 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모님? 그러니께 하이고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홍배 자네 흥분하지 말고 듣게나. 우리 매양이가 말일세.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가난하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매파를 통해 가지고 나주로 시집을 가버렸다 이 말일세. 뭐시라고라? 아니 장모님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랍니까? 세상 천지에 이미 시집을 간 여자가 다시 시집을 가다니. 내 이런 경우는 평생 어디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인디. 그러면 장모님께서는 매양이 나주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요? 아, 그럼 우리 딸이 자네랑은 도저히는 못 살겠다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디. 내가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말일세. 자네도 말이여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갔으면 호강을 시켜줘도 모자랄 판에 무엇을 잘했다고 여기까지 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가 지금? 자, 장모님 어찌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시대요. 그까지 돈이 뭐라고 서방을 버린 마누라를 두둔할 수가 있습니까요? 내가 말이여 더 이상 자네한테 할 말은 다 했으니 말이네. 앞으로 서로 불편하지 않게 다시는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구만. 오메 그러면 우리 마누라는 그동안 내 앞에서는 그저 행복한 척했다는 것이요? 허허허. 세상에 돈이 무엇이라고 도대체 멀쩡히 살아있는 서방을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다시 갈 수가 있다는 말인가잉? 그려 그 좋다는 돈. 그러면 나도 한번 얼마든지 벌어볼 테니까 다들 한번 두고 보라고잉. 그렇게 부인이 부잣집으로 자신을 두고 다시 시집을 간 이후 홍배는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하고 오로지 돈만 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농사를 하면서도 겨울에는 이곳저곳에서 물건을 떼어 팔러 다니며 부지런히 재산을 불리고 그 돈을 다시 돈놀이를 통해 불리기를 벌써 30년. 그렇게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돈놀이꾼이 되었던 것이었지요. 추수가 끝나고 홍배 영감에게 20냥을 빌린 덕삼이는 이미 자신에게 돈을 받으러 올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홍배 영감이 자신을 찾지 않는 것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추수가 끝나기도 전부터 집에 찾아와서 닭달할 양반이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것이 오히려 뭔가 더 불안하고만 그래. 안 되겠구만.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찾아가서 돈을 갚든지 해야지. 그리하여 덕삼이는 30냥의 돈을 챙기고는 홍배 영감의 집으로 향했지요. 홍배 어르신 안 계십니까요? 덕삼이 홍배 영감의 집 앞에서 몇 차례나 그를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혹시나 하는 기분에 홍배의 방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괜시리 긴장되는 마음에 덕삼이 홍배의 방문을 열자 오메. 어르신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방 안에는 글쎄 홍배 영감의 차가운 주검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배 영감의 시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덕삼은 황급히 그 집을 나와 다른 마을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홍배 영감의 죽음을 알렸지요. 홍배 영감은 30년 전 연락이 끊긴 부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친척이나 가족도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 중에 평소 홍배에게 빚이 있었던 사람들끼리 모여 빚을 갚는다는 명분으로 그를 마을 뒷산에 묻고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이후 홍배의 장례를 마친 마을 젊은이들은 무거운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주막으로 향했지요. 아이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악착같이 돈놀이를 하면서 돈에 미쳐 살더만. 그 홍배 어르신이 저라고 허망하게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구만 그래. 그러게나 말일세. 며칠 전에 내 매파 춘자 아줌한테 물어보니께 얼마 전에 홍배 어르신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뭔가 얼굴이 안 좋았다고 그러는구만. 저 양반이 평소에 동네 사람들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 보니 절이 되었는지 누가 알 수야 있었겠는가 참말로. 그나저나 이렇게 홍배 어르신에 대한 빚이 사라져버리니 이것이 기쁘다고 하기도 뭐하고 죄책감도 드는 것이 참말로 기분이 묘하구만 그래. 그나저나 그 빚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말이오. 그동안 홍배 어르신이 가져간 땅이여 차차 원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면 되겠지만 말일세. 자네들은 홍배 어르신이 그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는가? 그것이 무슨 말인가 봉섭이 자네? 그 돈밖에 모르는 어르신이 막말로다가 평소 연락하던 가족이나 친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어르신 성격을 생각하면 여태까지 모았던 돈을 절대 집 밖으로 두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오. 그 돈을 먼저 찾아서 갖는 사람이 임자이지 않겠냐 이 말이지. 하이고 봉섭이 이 친구가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만. 어찌되었든 우리 빚이 없어졌다는 것으로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지. 홍배 어르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돈을 손댈 생각을 하는 것은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잉? 갑수 이 친구야.
아, 나를 무슨 도둑놈으로 보고 그런 소리를 했었는가 지금? 나는 그냥 그 돈이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다고 했지. 누가 그 돈을 찾아서 갖겠다고 했는가? 알았네, 알았어. 그러면 여기 있는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지 말기로 하세. 봉섭이 말을 마치자 이후 그들은 각자 무엇인가 생각을 하는 듯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자리가 끝날 때까지 묘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며 연신 막걸리만 홀짝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일주일 정도 흐른 후 덕삼이는 밭에서 일을 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잠을 잘 때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홍배 영감 집에 숨겨져 있을 돈이었지요. 그래요? 평소 그렇게 돈을 아꼈던 홍배 어르신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저렇게 쓸모없이 두는 것이 오히려 한이 될 수도 있는 일이구만. 돌아가신 홍배 어르신을 참말로 위한다면 누군가가 그 돈을 써야 하는 것 아니겠어? 그리고 내가 홍배 어르신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으니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당연히 나 말고는 없는 것이고 말이오. 그리하여 덕삼이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조용히 집에서 빠져나와 홍배 영감의 집으로 갔습니다. 홍배 영감의 집으로 가는 와중에도 덕삼이는 행여나 마을 사람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갑수나 봉섭이 자신을 발견할까 노심초사하며 조심히 발걸음을 옮겼지요. 마침내 홍배 영감의 집에 도착한 덕삼이는 두근두근 대는 가슴을 부여잡고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을 확인하니 오메. 이번에는 이것이 또 무슨 일이오? 아니, 자네는? 이것이 웬일입니까? 방 안에는 누구보다도 망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던 갑수가 숨이 멎은 채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갑자기 방 바닥에서는 엽전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안개가 끼기 시작하자 덕삼이는 기겁을 하였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으며 간신히 그 집을 빠져나와 미친 듯이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홍배 영감의 집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과 함께 마을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출입하려고 하지 않은 채 몇 년간 방치가 되었습니다. 나주에서 나이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덕팔이는 가난한 보부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버는 족족 어머니의 약값을 대야 했기에 덕팔이가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아 가난한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좀 먼 마을까지 가야 하니 며칠 걸릴 것 같아. 옆집 순덕이 아주머니한테 어머니를 봐달라고 부탁을 했구만요. 그려 덕팔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다른 것보다 몸 잘 챙기고 거 조심해야 쓴다잉. 그나저나 지난번에 환을 드신 이후로 기침이 상당히 잦아진 것을 보니까 확실히 약효가 있기는 있구만요, 어머니. 아이고, 내 니한테 물려준 것 없이 이렇게 너가 버는 돈만 족족 축내면서 네 장가도 못 가게 앞길을 막고 있으니 그저 니한테 미안하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구만 그래.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요? 이 험한 세상길에 그래도 어머니가 딱 내 옆에서 이렇게 계셔놓으니 내가 심적으로 어머니한테 의지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얼른 기운을 차리셔가지고 제 옆을 오래오래 지켜주셔야 하구만요.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요, 어머니. 마을을 떠나 장사를 나선 덕팔이는 며칠 동안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물건을 팔아보았지만 올해는 흉년의 영향이 있는 것인지 장사가 영 시원찮았습니다. 며칠간의 고생 끝에 덕팔이의 손에 들어온 돈은 이번에도 어머니의 약값을 제외하면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렇게 일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이 늦은 시간이 되어 덕팔이는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강진으로 향했습니다. 확실히 이것이 흉년 때문인가 예전 같지가 않구만. 어머니 드릴 환을 삼은 돈이 참말로 간당간당하겠는디. 이 돈이면 주막에서 자는 것은 꿈도 못 꾸겠구만. 그렇다고 해서 이 늦은 시간에 이 집 저 집 돌며 재워달라는 것도 민폐기도 하고 말이오. 오메, 이것이 무엇이다냐? 지금 비가 내리는 것이다냐? 안 그래도 덕팔이는 오늘 밤은 어디에서 머물러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차에 갑작스레 비를 만나게 되었고 한번 내린 비는 그칠 줄을 모른 채 빗방울은 점차 굵어지기 시작했지요. 쏟아지는 비 속에서 마침내 강진에 도착한 덕팔이. 그의 눈에는 평소라면 절대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폐가가 들어왔는데요. 그 폐가에는 몇 년째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나 누구도 접근하지 않은 채 방치되었던 홍배 영감의 집이었지요. 아이고, 여가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 사람이 들어가서 잠만 잤다고 하면 죽어나오는 곳이라고 했는디. 그런디 이 빗속에 여기라도 안 들어가면 참말로 큰일 나겠구만.
그리하여 덕파리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하는 수 없이 홍배의 집에 들어가 비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파리는 두근대는 가슴을 부여잡고 방으로 조심히 들어가 방에 있는 호롱불을 켜고는 방 구석으로 가 자리를 잡았지요. 거거식이 누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들렸구만요. 저 절대로 다른 의도가 없으니까 비가 그칠 때까지만 머물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참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덕파리는 되도록 잠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워낙에 먼 길을 걷기도 하였고 거기다 비까지 흠뻑 맞은 상태라 워낙에 피곤한 탓에 무서움도 잊은 채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잠을 잤을까요? 갑자기 방바닥 아래서 굿을 굴러가듯 엽전이 굴러가는 소리가 덕파리의 잠을 깨우더니 방에는 자욱한 안개가 끼기 시작했지요. 그리고는 방바닥에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홍배 영감이었습니다. 허허, 아직까지도 내 돈을 노리고 온 멍청한 녀석이 있구만. 내가 평생을 바쳐가며 지킨 돈인디. 그것을 겨우 다른 사람의 사리사욕을 위해 날릴 수는 없는 것이지. 오늘이 니놈 제삿날이니 여기에서 살아서 나갈 생각은 말아라. 오메. 어르신, 아니구만요. 제가 어머니 약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만 잠시 피해가려고 들어온 것입니다요. 저 절대 어르신 돈을 노리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구만요. 여태까지 내 앞에서 그런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 했던 멍청한 사내들이 어디 한둘이었는 줄 아느냐? 아닙니다요. 어르신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라니까요. 제가 죽으면 집에서 저만 바라보고 있는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요? 이놈이 다 아는 수가 있다고 해도 끝까지. 그렇게 말을 마치고 홍배 영감은 마치 덕파리의 몸에 들어가려는 듯 덕파리를 스쳐 지나갔고 잠시 얼마 동안 생각에 빠지더니 무서웠던 홍배 영감의 얼굴은 갑자기 인자한 표정으로 바뀌었지요. 허허, 자네가 한 말이 참말이구만. 여태까지 수년간 많은 사내들이 내가 숨겨놓은 돈을 찾기 위해 왔었는데 자네가 처음으로 내 돈을 노리고 온 사람이 아니구만 그려. 그래, 덕팔이라고. 자네 술을 좀 가지고 있는가? 있습니다요. 제 집 안에 동동주가 남은 것이 조금 있습니다요, 어르신. 덕파리는 황급히 짐 안에서 동동주를 꺼낸 다음 소반 위에 올려놓고 홍배 영감의 앞에 술을 한 잔 채웠습니다. 허허, 술을 마주한 게 도대체 몇 년 만의 일인지 모르겠구만. 아직 비가 한창 내리고 있고 날이 밝으려면 한참이나 남았으니 이야기나 좀 나누세 이 친구야. 내가 말일세 마누라가 가난 때문에 나를 떠난 이후 돈에 한이 맺혀 악착같이 돈을 모았었는데 말일세. 내 누구도 믿지 못하니 어디에 돈을 맡기지도 못한 채 그저 나만이 알고 있는 장소에 꽁꽁 숨겨두고는 하루를 마치기 전에 그곳으로 가 곰방대를 피며 한 푼 두 푼 그 많은 엽전들을 세어보는 것만이 내 유일한 낙이었지 뭔가. 하루는 며칠 동안 몸이 아팠는데도 그놈의 돈이 아까워 의원을 찾아가지도 않은 채 그저 돈만 세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져. 간신히 그곳에서 빠져나와 방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쓰고 가지 못한 돈이 한이 되었는지 일이 원혼이 되어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구만 그래. 그런데 이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가진 한보다는 본래의 쓰임대로 쓰여지지 않은 채 빚도 못 본 채로 몇 년이나 방치가 되어 있는 엽전더미의 기분 역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구만. 그래, 돈이란 쓰였을 때 비로소 가치가 살아나는 법이지.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내가 평생을 모은 돈이 다른 사람에 의해 흥청망청 쓰여지는 것이 싫었는지 여태까지 이 돈을 내 나름대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구만. 아이고, 어르신. 그런 사정이 있으셔서 일이 된 것이구만요. 나는 말일세 평생 돈에 집착을 해 결국에는 돈을 아끼다 죽었지만 그 돈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쓰일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허허, 덕팔이 자네 내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는가? 부탁 말입니까요? 어르신 모시던 말만 하시라니까요. 자네가 내 평생 모은 돈을 가져가서 말일세 꼭 좀 값어치 있게 써줄 수 있겠는가? 그 돈들은 이미 너무나 오래 쓰여지지도 못한 채 그저 방치되어 있었다네. 그러니까 자네가 나뿐만 아니라 그 돈의 한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구만. 오메. 어르신 그 돈을 저한테 말입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가거든. 내가 앉아있는 이 방바닥을 한번 살펴보게나 자네. 홍배 영감은 덕파리에게 그 말만을 남긴 채 술을 한 잔 마시더니 조용히 사라졌고 어느새 방 안 자욱했던 안개도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홍배 영감이 사라지자 덕파리는 그가 알려준 대로 방바닥을 확인한 후 미세한 틈을 이용해 들춰보았고 그 안에는 사람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공간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덕파리는 호롱불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홍배 영감의 말대로 엄청난 양의 엽전더미가 쌓여 있었고 그 엽전더미 가운데에는 홍배 영감이 생전에 즐겨 피웠었던 곰방대가 꼽혀 있었지요. 이것이 도대체 얼마냐? 글쎄, 이 정도 돈이면 이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수가 있겠구마이. 날이 밝자 덕파리는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전에는 비싸서 생각도 하지 못했던 약재를 사고 또 의원을 불러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았으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침내 어머니 역시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자 드디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짐을 덜어낸 덕파리는 뒤늦게 짝을 찾아 장가를 갔고 부인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면서 홍배 영감의 바람대로 남들에게 베풀기도 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춥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와 매화가 먼저 피고 진 후 한참이 지나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흥섭인의 집 마당에 있는 수양 벚나무에 꽃이 피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꽃구경을 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몰락한 양반 흥섭이는 아들 갑수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흥섭이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조그만 초가집과 함께 100년 이상 된 수양벚나무였지요. 그리고 매해 봄, 집 앞 수양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올해도 드디어 피었구나 피었어. 아이고 병욱이 자네 왔는가? 안 그래도 올해는 좀 일찍 벚꽃이 피어서 마을 사람들한테 말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매년 어찌 자네가 제일 먼저 알고 찾아오는구만. 나야 봄이 되고 나면 언제 자네 집 벚나무에 꽃이 피는가 그것만 확인하니 말이오. 이렇게 꽃이 피는 것을 확인해야 올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꽃 구경하면서 숨을 돌릴 것 아닌가? 그나저나 자네 줄쌀이랑 좀 가지고 왔으니 흥섭이 자네 거 한 잔만 좀 주시게나. 알았구만 알았어. 내 당장 자네가 좋아하는 막걸리랑 주전부리에서 가져다 줄 테니 편하게 구경하시게나 그래. 이렇듯 흥섭이는 매해 봄 집마당에 벚꽃이 필 때마다 일주일 동안 마을 사람들 누구나 꽃 구경을 할 수 있게 쌀인문을 열어두어 찾아오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였고 마을 사람들 역시도 담례로 손에 조그만 음식들이나 식량을 들고 흥섭이의 집을 찾았지요. 그리고는 벚꽃이 지면 마을 서당에서 훈장을 맡았던 흥섭이는 서당에서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바빠지기 시작했고 일이 끝나고 저녁이 되면 아들 갑수의 글 공부와 교육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우리 갑수가 아주 어려서부터 글 공부에 참말로 열심이구먼. 그래 우리 아들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냐? 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처럼 꼭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해가지고 관직에 들어가서 큰일을 하고 싶구만이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는 것도 좋은디 말이여 갑수야. 기왕이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단다잉. 니도 아다시피 우리 집안이 전쟁 때문에 집이며 논이며 다 사라지고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서 나를 훈장으로 써준 것이 바로 마을 사람들이니 행여 너가 나중에 관직에 들어가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받았던 은혜를 꼭 잊으면 안 된다 갑수야잉. 알겠습니다요. 아버지네 명심하겠구만이요. 이후 시간은 10년이 지나고 어느새 갑수는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갑수는 계속해서 글 공부를 이어갔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몇 년 새 부쩍 쇠약해진 아버지 흥섭이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흥섭이는 아들 갑수를 방으로 불렀지요. 아이고 갑수야 내 말이다. 내 몸 상태를 보니 어쩌면 올해를 넘기기 힘들지 모르겠구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얼른 건강을 다시 회복하셔가지고 서당에 나가셔야죠. 마을 사람들이 다들 걱정하고 있던디 말이오요. 내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너 과거 시험 공부를 끝까지 책임을 졌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참말로 미안하구나 그래. 아닙니다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시란께요. 그런디 갑수야, 내 살아보니 느낀 것인데. 과거 시험도 중요하지만서도 행여나 그것이 잘 안 풀리더라도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구만 그래. 돌이켜보니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부자로 살았을 때보다 전쟁으로 집안이 폭삭망해 가난하게 살며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너를 가지게 된 것과 매해 봄마다 벚꽃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었다는 것이야. 그러니 갑수야, 내 니한테 부탁 하나만 하자꾸나. 네, 아버지. 무엇이든지 말씀하셔요. 행여 내가 떠나더라도 우리 집안 대대로 이어져온 저 나무를 잘 보존해 매년 봄꽃이 피면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을 잘 맞이해 주기를 바란다. 인생은 말이요, 남 위에 서는 것보다 같이 더불어 사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못지않게 저 나무를 잘 관리할 테니 아버지도 얼른 기운을 차리셔야 하구만요. 흥섭이는 기운을 차리라는 아들 갑수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갑수에게 집마당에 수양번 나무를 잘 보존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찾아와 벚나무에 꽃이 피자 갑수는 아버지 흥섭의 유언대로 꽃을 구경하기 위해 집을 찾아온 마을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갑수의 사정을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은 각자 손에 이런저런 곡식이나 생필품 등을 꽃구경 값으로 가지고 왔지요. 갑수 자네 말이오. 내 자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좀 그렇지만서도 자네가 아버지를 이어 우리 마을 서당 훈장을 이어가는 것은 어떻겠나? 병욱이 어르신, 제가 서당 훈장을 말이오요. 그래. 물론 마을 사람들 모두 자네가 어렸을 적부터 오랫동안 과거 시험 공부 준비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는 한디 거 현실적으로 말일세. 자네 부친이 이렇게 세상을 떠버린 마당에 얼마 없는 재산에 계속해서 과거 공부만 붙잡고 살 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아이고, 어르신 신경 써주셔서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훈장일을 하면서 과거 공부까지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지만서도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거의 여태까지 계속 과거 공부를 한 자네가 말이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으니께 한번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보시게나. 갑수는 몰락하기는 했어도 양반 신분이라 태어나 여지껏 평생 손에 흙 한 번 묻혀본 적이 없었기에 사실 아버지 흥섭이 돌아가신 이후 먹고 살 길이 가장 큰 걱정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해보면 평생 농사일을 한번 해본 적 없는 내가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냐이. 과거 시험의 꿈이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지만서도 사람이 살아있어야 꿈도 꿀 수 있는 법이지. 어쩌면 이 길이 내가 마을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겠구만. 결국 갑수는 장고 끝에 마을 어르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훈장이 되는 길을 택했지요. 어느 가을날 조용했던 마을에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은숙이라는 한 젊은 여인이 아버지와 함께 마을에 이사를 오게 된 것이었지요. 워낙에 작은 마을에다 평소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없는 곳이었기에 은숙이네가 마을에서 제법 큰 기와집에 자리를 잡고 한동안 외출을 하지 않자 그것을 수상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말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서욱이 언니, 이야기 들었는가? 얼마 전에 우리 마을에 이사 온 거 처자 있자녀? 마을 윗목에 그 큼지막한 기와집에 들어온 그 부녀 말하는 것이지? 내 그 집 어르신이 젊었을 때 관직에서 한 자리 차지했었다는 진사 어르신이라고만 들었는디 그 집 딸 이야기는 못 들었구만 말수가. 그 집 딸이 글쎄 있자녀. 이름이 은숙이라고 했든가? 겉으로는 나이가 나랑 비슷해 보여도 말이지. 벌써 한번 다녀와 버렸다는구만. 한번 다녀와 버렸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말수가 설마. 척가문 척 아니었어? 그 은숙이라는 처자가 글쎄 명망 있는 양반 가문에 시집을 갔었는디 남편이 두 해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했다는구만. 그리고 과부가 된 이후에는 시댁 부모들이 아들 잡아먹은 여자라고 하도 죄인 취급을 하는 통에 거친정 아버지가 딸을 처가해서 빼왔어. 아무도 모르는 우리 마을까지 왔다고 안 그런가? 하이고 저 은숙이라는 여자도 인생이 참말로 박복하고만 그래. 혹시라도 길에서 마주치면 좀 살갑게 대해야 쓰겄다.
그나저나 말숙이 니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항상 제일 먼저 알고 있는 것이냐. 우리 마을에서 어디나 안 거치고 생기는 소문이 있겠는가? 이것이 다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도 참말로 능력은 능력이구만. 그리고 그 은숙이에 대한 소문은 마을 안에서 퍼지고 퍼져 갑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갑수는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친구 진수와 주막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갑수의 중마고우로서 벌써 몇 년째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보부상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지요. 갑수 자네 말이오. 얼마 전 우리 마을에 이사 왔다는 과부를 본 적이 있는가? 아, 그 은숙 씨인가 뭔가 하는 그분 말하는 것이지? 내 마을 안악들이 말하는 것을 어찌어찌 귀동냥으로 듣기는 했는디 아직 한 번도 길에서 마주친 적은 없구만 그래. 내가 말일세. 얼마 전에 그 집에서 물건을 좀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집을 가서 은숙 씨를 한번 본 적이 있구만 그래. 내 분명 과부라는 소리를 듣기는 했는디 딱 봐도 나이도 우리랑 비슷해 보이고 무엇보다도 외모가 봄 꽃같이 화사한 것이 이 근방에서는 보기 드문 미녀가 이사를 왔더라고. 오, 오메 그 말이 참말인가? 내 별 생각 없었는디 이곳저곳 다니며 사람을 많이 만난 자네가 그리 말을 하니 궁금해지는구만. 근데 그 은숙 씨가 뭐가 필요해서 자네한테 다 부탁을 했단가? 웬만한 물건이면 장날에 구할 수 있을 텐디 말이오. 은숙 씨가 나한테 사권자용 붓을 좀 좋은 놈으로 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 참말로 인물은 인물인 것이 부자에다가 빼어난 외모에 고상한 취미까지 어떤가 갑수 자네 관심이 가는가? 아이고, 암만 과부라고 해도 그런 부잣집 여인을 내 주제에 감히 어떻게 넘보겠는가? 그리고 아직 나는 얼굴도 마주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이오. 그러면 말일세. 내가 마음에 먼저 그 여인을 담아두었으니 말이오. 갑수 자네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긴 해. 이후 시간에 따라 마을에서는 진수를 시작으로 과부 은숙이 장옷을 쓰고 이른 아침에 마을을 거니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다시 해가 바뀌고 봄이 찾아와 갑수의 집 마당의 수양벚나무에는 다시 꽃이 피기 시작하니 갑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쌀인문을 개방했지요. 아이고 우리 갑수 은장님. 네 올해도 이렇게 무사히 겨울을 넘기고 또 꽃을 보러 왔구먼.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꽃이 일찍 핀 것 같구만이라. 어르신 어떻게 막걸리 한 잔 내올까요? 허허 갑수 자네가 내 마음을 아주 잘 아는구만 그려잉. 자네 집에서 벚꽃을 보면서 막걸리 한 잔 딱 하면은 그것이 바로 극락아니겠는가잉. 내 자네를 위해서 올해도 쌀이랑 좀 가지고 왔구만 그래. 그날 갑수는 벚꽃을 보겠다며 밀려오는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느라 하루 종일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그리고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해가 서산의 고개를 감출 때쯤 갑수의 집에 처음 보는 여인이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찾아왔지요. 그 여인은 벚꽃을 보더니 그것에 매료되었는지 한참을 미동도 없이 가만히 지켜만 보았는데요. 거의 이 동네에서 한 번도 못 본 분 같은데 괜찮으시면 막걸리라도 한 잔 하실랍니까? 저는 몇 달 전 마을에 이사를 온 은숙이라고 합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내일 저 나무를 그려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괜찮고 말고요. 제가 꽃이 피는 일주일 동안은 항상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문을 개방해 놓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그리셔도 됩니다요. 갑수의 허락을 얻은 은숙은 다음날 늦은 저녁 갑수의 집으로 종이와 붓을 들고 찾아와 마당에 앉아서 수양벚나무를 그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본 갑수는 은숙이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자신의 방으로 안내를 하고 차를 대접하면서 은숙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갑수의 마음 씀씀이에 고마움을 느낀 은숙은 이후 자연스레 함께 갑수의 집에서 벚나무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지요. 은숙의 아버지인 황진사는 최근 은숙의 행동이 수상쩍습니다. 과부가 된 은숙이를 시댁에서 데리고 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인척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지금의 마을로 도망치듯 이사 왔을 때까지만 해도 풀이 죽어 색을 잃어가던 은숙이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요즘에는 생기 있게 변했기 때문이었지요. 은수가 너 오늘도 외출하는 것이냐? 아버지,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이라도 쐬려고 산책이나 갈까 하구만요. 그나저나 은수가 너 말이다. 요즘 여 마을 사람들하고 좀 가까워지기는 한 것이냐? 친하게 지내는 안악이라도 생긴 것이요? 거 말숙이랑 선옥이 언니랑 해서 몇 분하고는 말은 나누기는 해봤는데 갑자기 그것은 어째 물어보신답니까요? 아니 이것이 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디 말이요. 뭔가 네가 요즘 얼굴에 미소가 핀 것이
혹시 마을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나 궁금해서 말이요. 아이고 만나는 사람이라니요. 아버지 당치도 않구만요. 황진사는 딸 은숙에게 분명 무엇인가 변화가 생겼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궁금증에 그저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은숙이 자신의 방문을 열어두고 외출을 한 일이 있어 문을 닫기 위해 딸의 방에 다가서니 황진사는 문틈으로 은숙의 그림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딸이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반가워 황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방으로 들어가 그림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그 2해 전에 남편을 잃었을 때부터 그 좋아하던 그림도 그리지 않고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사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디 내 뭐가 우리 은숙이를 저라고 생기 있게 바꿨나 했더만 그래 우리 은숙이가 그림을 다시 시작해서 그랬구만. 그나저나 이 그림이 전부 다 똑같은 수양 벚나무를 그린 것 같은데 이것이 참말로 이상하구만. 분명히 내가 이 나무를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디 말이요. 웜에 이것이 이 동네 그 유명한 벚나무구만. 황진사는 딸 은숙이가 계속해서 같은 벚나무를 그린 것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은숙이 외출을 할 때 몰래 은숙의 뒤를 밟아보니 예상대로 은숙은 갑수의 집으로 향하였고 은숙이 갑수의 집에 도착하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갑수와 함께 방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열어두고는 벚꽃을 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매 우리 은숙이가 얼굴이 밝아진 것이 그림 때문인 줄 알았는디 그것이 아니라 저 갑수라는 사내 때문이었구만. 그려 이제사 다 모든 게 설명이 되는구만. 그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은숙의 옆에서 갑수가 그녀의 말상대가 되어주자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고 황진사는 이제야 은숙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있었지요. 그 후 갑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황진사는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저 개수까지 하나하나 꿰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문의 근원인 말숙이었지요. 말숙이 자네 말일세. 우리 마을에서 그 유명한 수양 벚나무집 산에 있지 않은가? 그 이름이 갑돌이었나 뭐였나? 황진사 어르신, 갑수 도련님 말씀하셔요? 그래 그 갑수라는 사내 말일세. 내가 그 집 벚꽃이 하도 보는 맛이 있길래 잠깐 그 집에서 꽃 구경을 하고 있었는디 그 사내가 나한테 살갑게 다가와서는 이런저런 주전부리랑 막걸리도 한 잔 대접을 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인데 도대체 어떤 사내이길래 저리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나 그것이 궁금해서 자네를 찾아와 봤구만. 아이고 그런 거라면 저를 잘 찾아오셨구만요. 그러니까 그 갑수도련님이 말이어요.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말숙이는 갑순의 가문이 몰락한 양반 가문이라 글 공부에 재능이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현재는 훈장 노릇을 하며 과거 시험은 포기한 것까지 황진사에게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주었지요. 그래서 갑수도련님은 저렇게 돌아가신 흥섭이 어르신 뒤를 이어 마을 서당 훈장직을 이어받는 데다가 매해 봄이 되면 벚꽃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을 잘 맞이해줘서 마을 안에서도 인기가 상당하구만이요. 그랬구만. 하기사 과거 준비를 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한 푼 두 푼 드는 것이 아닌데다가 훈장일까지 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테니 현실적으로다가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테지. 그리고 그날 밤 황진사는 좋은 술을 한 병 들고는 갑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자네 말일세. 우리 은숙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르신, 제가 아직 은숙 씨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서도 그림 실력하며 말 하나하나에도 교양이 넘치는 것이 진짜 참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요. 갑수가 딸 은숙이에게 마음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자 황진사는 갑수의 손을 잡으며 부탁을 했습니다. 갑수 자네가 우리 딸 은숙이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는가? 오메 진사 어르신, 그것이 지금 무슨 말이랍니까요? 우리 딸아이가 본래 서방하고 사별한 이후에 저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만. 처음에는 그저 다시 그림을 시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더니만 그 이유가 바로 자네이지 않겠는가? 혹시 자네 우리 딸아이 이외에 마음에 둔 처자가 있는 것인가잉? 어르신, 제 주제에 무슨 당치도 않구만요. 그러면 자네가 말이요.
우리 딸아이만 받아준다면 말일세. 내 자네가 장가를 든 이후 과거 시험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금전적으로 도와줄 것을 약속하네. 어떤가 자네? 하이고 어르신. 지금 그 말이 참말이십니까? 갑수는 비록 은숙이 과부 신세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자신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황진사가 딸 은숙과의 혼인은 물론 이후 과거 시험 공부 비용까지 지원해 준다는 말에 갑수로서는 황진사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황진사의 주도하에 마침내 갑수와 은숙이는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갑수는 부인 은숙이와 꿈 같은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 날 아침 황진사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왕 첫날 밤을 이곳에서 보낸 것. 이서방 자네만 불편하지 않다면 이 넓은 기와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장인 어르신의 제안도 감사하지만 저희 부부를 이어준 것이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수양벚나무였고 저희 선친의 살아생전 유언도 있으니 괜찮다면 저희 부부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매 봄 꼭 구경을 오시는 손님들을 이전처럼 맞이하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려. 자네 뜻이 그렇다면 내 더 권유는 안 하겠지만서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이곳으로 와도 좋다네. 그렇게 갑수 부부는 혼인을 한 이후에도 갑수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신방을 꾸미고 살며 매해 봄이 되고 수양벚나무에 꽃이 피면 이전과 다름없이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을 환대했지요. 그리고 혼인을 한 이듬해에는 겹경사로 덕팔이라는 복덩이 같은 아들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아들 덕팔이 태어난 지도 벌써 5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잠자리가 늦으십니까요? 마누라, 내 벌써 시간이 이리 되었는지 몰랐구만. 금방 마무리하고 안방으로 건너갈 테니 얼른 먼저 잠자리에 드시구려. 서방님이 걱정이 되나서 제가 먼저 잠자리에 들 수가 있어야지요. 최근 들어서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서 과거 공부에 매진을 하시는 것이 이러다 혹시 건강이라도 상하게 되지 않을는지 그게 걱정입니다요. 내가 내 돈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 돈으로 공부를 하는데 벌써 2번이나 낙방을 해버렸으니 염치라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제는 내 준비가 어느 정도 돼요. 내년 봄에 있을 과거 시험에는 진짜로 기대를 걸어볼 만하겠구만. 자네도 그동안 거 못난 서방을 내조하느라 참말로 고생 많았구만. 하이고 고생은 무슨 고생이랍니까요. 네, 우리 아들 덕팔이 키우는 맛에 이제야 사람같이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서방님 너무 늦지 않게 마무리하시고 안방으로 건너오셔요. 내 지금 감세 지금 가. 갑수는 내년 봄 과거 시험을 반년 정도 앞두고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갑수 부부를 깨우는 큰 비명소리가 마당에서부터 들렸지요. 오메, 이것이 또 무슨 일이다냐? 어찌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나 버렸대? 새벽부터 무슨 난리인가 싶어 갑수는 눈을 비비면서 마당으로 나가보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집 앞 수양벚나무에 봄에 피어야 할 벚꽃이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피어있지 않겠습니까? 워메, 이것이 참말로 어찌게 되려고 또 이 시기에 꽃이 피었다냐? 어르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때 아닌 가을에 벚꽃이 피다니 이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었는디 말이어요. 그나저나 어르신께서는 그저 꽃이 이상한 시기에 핀 것뿐인디 어째서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놀라십니까요? 갑수 자네, 흥섭이가 자네한테 가을에 피는 벚꽃에 대해 말 안 해주던가?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갑수 자네도 아다시피 자네 집이 원래는 우리 마을에서는 제일 부자였는디 말일세. 한 40여 년 전쯤 가을에 지금처럼 느닷없이 저 벚나무에서 꽃이 피더니 그 이듬해 봄에는 아예 꽃이 피지 않은 것이 아닌가? 마을 사람들이 한참 이상한 일이 다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쯤 여름이 채 오기도 전에 말이오. 큰 전쟁이 터져버렸지 뭔가? 그 전쟁 난리통에 그 부자였던 자네 집과 재산은 전부 날아갔는디 저 벚나무만이 멀쩡했기에 그 뒤부터 마을 사람들이 저 나무가 말이오. 바로 전쟁도 이겨낸 나무라고 하면서 영험한 힘이 있다 생각해 매해 봄마다 꽃을 보러 찾아왔던 거구먼. 뭐시라고요? 어르신 그것이 참말입니까? 그런디 그런 이야기를 어째서 저는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거랍니까요? 그때 말이오. 전쟁이 얼마나 길고 참혹했던지 마을 사람들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상상만으로도 치가 떨려서 입 밖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 되지 않았겠는가잉.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바로 자네 집안이었으니
자네 선친 흥섭이가 괜히 자네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거 말을 아꼈나 보구마잉. 오메. 제가 당장에 내년에 과거 시험을 볼 참이었는디. 모쪼록 아무 일 없이 그저 우연히 핀 것이었으면 좋겠구만요, 어르신. 생전 처음 마을 어르신에게 가을에 피는 벚꽃에 대해 들은 갑수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길한 예감은 어긋나는 법이 없듯이 가을 벚꽃이 지고 겨울이 찾아오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청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켜 군대를 조선으로 보낸 것이었지요. 그리고 전쟁의 상황이 워낙에 급박하게 돌아갔기에 마을 관아에서는 원님이 마을의 젊은 남자들을 전부 징집해 한양으로 보내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갑수는 은숙이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지 모르는 시간을 보냈지요. 마누라고 인자부터는 말일세. 참말로 마음 굳세게 먹어야 하는구만.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바로 자네니까 말이오. 내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 덕팔이랑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벚나무를 잘 부탁하겠네. 알겠구만요, 서방님. 서방님께서는 다른 생각 마시고 일단 어떻게든 몸성이 돌아오실 그런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그것이 말일세. 내 자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면목 없는디 말이네.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아직 어린 우리 덕팔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직 많이 남아있는 자네 인생을 위해서 좀 괜찮은 사람을 찾았으면 하는구만.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갑수의 부탁에 은숙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였다면 길고 길게 느껴졌던 밤은 그날따라 너무나 짧게 끝나버리고 어느새 다음 날이 찾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 한양으로 떠나는 젊은이들을 눈물로 배웅했지요. 재수씨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못 돌아오는 일이 있더라도 갑수는 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지 멀쩡하게 무사히 돌려보내라니까. 그렇게 마을 젊은이들은 언제 돌아올지 알지도 못한 채 한양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해를 넘기고 전쟁이 시작된 지 2달 정도 지나자 이번에도 몇 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전쟁은 생각보다 일찍 끝이 났지만 전장에 징집이 되었던 마을 청년들 중에 누구도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부유했던 은숙의 삶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황진사의 재산은 전쟁의 틈을 탄 무리들의 약탈로 인해 전부 빼앗겨 사라져버렸고 이후 갑수의 집으로 들어와 살던 황진사 자신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은숙은 아들과 집을 지키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돈이 벌릴 만한 일은 무엇이든 해야 했는데요. 처음에는 느닷없이 품삯이를 소개해달라고 했어. 평생 해보지도 않은 논밭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인자는 제법 일꾼다워졌구마잉. 이것이 말숙이 네가 잘 알려줘서 이렇게 된 것이지. 너 아니었으면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일이 익숙해질 수가 있었겠냐. 매일같이 사군자를 치던 그녀의 손에는 어느덧 붓 대신 호미가 들려 있게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다시 봄이 찾아와 마당을 지키고 있는 수양번 나무에 꽃이 피고 마을 사람들이 힘든 삶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꽃구경을 오면 은숙이는 흥섭이와 갑수가 그리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마을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은숙이 자네가 혼자서 참말로 고생이 많구만 그려. 아이고 어르신 고생이라니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은 처지인데 그래도 이렇게 또 꽃이 피는 계절이 오니 꽃구경이라도 하면서 슬픈 것도 잠시나마 쉬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려 자네 말이 맞구만 그려. 그나저나 올해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째 자네 집 벚꽃 풍경이 서글프게만 느껴지는구먼. 그리고 시간은 흘러 전쟁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마을에 어떤 낯익은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는 바로 진수였습니다. 진수가 마을로 돌아오자 마을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수의 귀환을 가장 반기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은숙이었지요. 그나저나 전쟁은 진짜 끝이 났어도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아계신 거래요 참말로. 하이고 말도 마시라니까요, 말숙씨. 거청에 전쟁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3년간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기적적으로 조선에 오는 배를 타고 탈출했구만요. 진수씨 그러면 우리 서방님은 어떻게 되었단가요? 우리 서방님도 여적 살아있단가요? 은숙이 진수에게 갑수의 생사에 대해 묻자 진수의 얼굴에는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앉았지요. 은숙씨.
갑수도 3년 내내 저랑 같이 청에서 포로로 지내다가 함께 도망쳐서 각자 다른 배를 탔는디 말이오요. 갑수가 타고 있는 배는 바다를 건너오는 도중에 그만. 하이고 배가 파도에 전복돼 버렸구만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갑수를 데려오겠다고 은숙 씨한테 굳게 약속을 했는디 내 은숙 씨한테 참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아, 아니구만요. 그동안 도대체 서방님이 어디에서 뭐를 하고 있을까 짐작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진수 씨 덕분에 서방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라도 알게 되어서 참말로 다행이구만요. 참말로. 먼 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수 씨.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차마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한 채 남이 볼까 터져나오는 눈물을 꾹 삼키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은숙은 한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책임져야 할 덕팔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남편 갑수의 사망 소식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와 식음을 전폐하며 품삯 일을 나가지도 못한 채 집에만 누워있기 일쑤였지요. 그러니까 은숙 씨가 오늘도 일하러 안 나왔다는 말입니까요? 그렇다고 안 합니까요? 벌써 저라고 집에서 아주 한 발짝도 안 나온 것이 일주일이 넘은 것 같은디 말이어요. 아, 박복한 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서방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클지 우리들이 어디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잉? 하이고 제가 괜히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그냥 물어봐도 모른 척 하는 게 나을 뻔했구만요. 그것이 어떻게 진수 씨 잘못이겠습니까? 괜히 헛꿈 꾸면서 사는 것보다야 한번 강하게 아프더라도 털고 일어나는 것이 100번 낫지. 그나저나 지금 은숙이가 아들내미 밥은 먹여가면서 누워있는지 모르겠구만. 참말로 좀 힘들어도 얼른 툴툴 털고 일어나야 할 것인디. 그러면 말숙 씨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요? 제가 말숙 씨한테 돈이랑 쌀이랑 해서 조금 드릴 테니께 그거를 은숙 씨한테 전달을 좀 해주실랍니까요? 말숙 씨 말을 듣고 보니까 저러다 진짜 큰일 나는 것 아닌가 괜시리 걱정이 되는구만요. 뭐시오? 뭐 나야 전달해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디. 그런디 우째 진수 씨가 직접 전달을 안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한대요잉. 저 상황에서 괜히 남자인 제가 도와줬다가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받는 은숙 씨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요. 그러니까 제가 은숙 씨가 괜찮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종종 쌀이랑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해다 드릴 테니 말숙 씨가 전달해 줬으면 하구만요. 이래봬도 제가 갑수랑 중마고 아닙니까? 이후 진수의 부탁을 받은 말숙은 종종 은숙의 집을 찾아가 쌀과 돈 그리고 생필품 등을 조금씩 전달해 주었고 슬픔에 빠져 있는 은숙이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런 진수의 눈에 보이지 않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된 은숙. 그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되어 마침내 품삯일을 나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런 은숙이에게 하루는 말숙이 넌지시 물어보았는데요. 은숙아, 너 말이다잉. 내가 거시기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디 말이여. 내 말 오해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봐라잉. 하이고 또 무슨 말을 꺼내려고 사람 겁나게 그러냐잉 말수가.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말이여. 내가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가만 보니 진수 씨가 은숙이 너한테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더만. 혹시 은숙이 너는 진수 씨를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해서 말이지. 와 원매. 말숙이 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말어라잉. 아직 우리 서방님을 내 손으로 묻지도 못했는디 무슨 진수 씨는 진수 씨여.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진수 씨도 저라고 몇 년이 지나서라도 돌아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서방님도 아직 모르는 일이구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서도 진수 씨 말 안 들었냐잉 은수가. 보내줄 사람은 보내주고 우리는 인자 앞을 봐야지. 그러고 막말로다가 네가 홀몸이면 나도 이런 말을 안 꺼낼 것인디 덕팔이 생각도 해야 할 것 아니냐잉. 덕팔이가 저라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데다가 지금 아버지 닮아 그런가 글 공부에도 재주가 있는 것 같은디 네가 혼자 품삯 일을 해가지고 어찌게 지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 말숙이 계속하여 은숙을 설득하려 하자 은숙은 갑자기 서슬 퍼런 눈을 치켜뜨고 말숙을 쳐다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말숙이 너 앞으로 말이다잉. 여 마을에서 내 얼굴 계속 보고 지내고 싶으면 말이여.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말아라잉. 내 자식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께. 웜에 은수가. 하이고 가시나 나는 단위를 생각해서 한 말이지. 시간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 지도 10수년의 세월이 지나고
은숙의 아들 덕팔이마저 성년이 되던 해가을. 가을치고는 유난히 따뜻한 날이 이어지며 예년과는 다른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더니 은숙의 집 수양번 나무가 또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웜에 이것이 뭔 일이냐 참말로. 내 인생에서 벌써 이것이 몇 번이냐잉. 전쟁이 끝난 지도 이제 겨우 10년이 넘어가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기려고 이런다냐잉. 그렇게 가을 벚꽃이 핀 지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꽃잎이 다 질 무렵 하루는 어느 거짓골을 한 나그네가 삿갓을 쓰고 은숙의 집으로 찾아와 때 아닌 벚꽃의 시선을 빼앗긴 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에 벚꽃이라니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허허, 그러게나 말이오. 때 아닌 가을에 벚꽃이라니. 마을 사람들 말로는 지난번 벚꽃이 피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끌려가 돌아가셨다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으려는지 참말로 걱정이 됩니다요. 그나저나 나그네님 혹시 괜찮으시면 물이라도 한 잔 내어드릴까요? 그래요. 실례가 안 된다면 뇌물 한 잔만 부탁하네. 덕팔이는 처음 본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잠시 멈칫하더니 이상한 기분의 뒤를 한번 돌아보고는 나그네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웜에. 아버지. 어째 이렇게 오래 걸리셨습니까요? 그래. 하루 내가. 나그네가 미처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덕팔이는 나그네를 그대로 지나쳐 갔는데요. 하이고 니네 엄마 그림이 말이오. 소문이 제대로 났는지 멀리서도 찾는구만 그래. 내 여기저기 방귀깨나 끼는 양반들한테 팔고 오느라고 며칠이나 걸렸구만. 그래도 돈은 두둑하게 받았으니께 우리 아들 덕팔이 내년에 과거 시험 보러 한양가는 여비는 문제 없겠구만. 그나저나 집에 손님이 와 있었구만 그래. 오메 자네는. 꽃 구경 한번 잘 했수다. 나그네는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고 급히 마을을 떠나서는 다시는 이 마을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